네, 어지러운 시장 안에서도 우리는 또 수익을 내야 되고 오늘 장을 분석해야겠습니다.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두 가지 종목도 소개해드렸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들, 특징주들부터 다뤄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 김민수 대표, 임순재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뭐 일주일째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그만큼 좀 힘이 빠지고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그 안에서 핵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MSCI 리밸런싱 따라서 수급 변화가 있을까요? 이게 뭐 시장의 움직임에도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에코프로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MSCI 리밸런싱을 주목하는 게 MSCI 지수에 에코프로가 편입이 되느냐 마느냐라는 이야기였고 실제로 지금 뭐 시장에서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에코프로가 지수 편입으로 되면서 편입됨에 따라 얼마만큼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느냐, 주가가 오를 수 있느냐, 여기까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김민수 대표님. 그걸 어떻게 알겠?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네. 오늘 에코프로가 오르는 거는 초전도체가 빠지니까 오르는 것 같습니다. 아, 수급이 다시 또 빠지면서요. 그렇게밖에 지금 시속 게임들이 계속 이어나가는 쪽으로 보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보다 일단 MSCI 리밸런싱 얘기 나오면서 그에 따른 변화를 이제 수급적인 변화에 대한 얘기들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저희가 아마 다 아실 거고 그에 따른 분위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들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8월 11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11시 정도면은 이게 밝혀질 걸로 보여지고요. 아마 유력하게 편입되는 쪽은 에코프로는 한번 고배를 마셨죠. 예, 너무 단기에 급등했다. 근데 그 기간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이 정도면은 편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들이고 그 밖에 하나오션 그리고 JYP 엔터 이렇게 세 종목이 편입되면서 보통 편입되게 되면 그에 따른 패시브 자금 즉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아마 에코프로 정도의 지위면 한 1조 정도 가까이 들어오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1조가 들어오니까 좋겠다 보다 1조가 들어오게 되면 통상 알려진 수급이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매수세가 들어온다 그러면 또 그에 맞춰서 공매도 들어오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알려진 수급에 대한 부분이기는 이벤트 성격이기 때문에 네.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쪽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그를 바탕으로 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지금 시점 쪽에서는 오히려 반등에 또 제약 그 이후에는 또 오히려 이벤트가 없다 보니까 또 제약 조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변화들을 좀 이용을 하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걸 단순하게 보기엔 좀 어렵네요. 이 지수에 편입이 되면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수급이 있어서 그럼 무조건 주가가 오르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오를 것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게 함정인 거죠. 그래서 공매도 잔고도 늘어난다라는 게 주가 상승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에코프로의 상승은 수전도체가 하락하면서 수급이 이동한 것으로 풀이가 된다라는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 임순재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혹자는 그렇습니다. 뭐 이번에 에코프로가 MSCI 지수에 편입되고 오르냐 떨어지냐에 따라서 2차 전지 분위기랑 방향성도 같이 결정될 거다라고는 하는데요. 일단 뭐 지금 2차 전지가 올라가는 거는 뭐 악재 때문에 뭐 악재가 있다라고 해도 뭐 상관없이 그냥 네. 수급에 따라 올라간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뭐 지금 리밸런싱 관련돼서는 뭐 방금 전에 이제 김민수 대표님도 얘기했듯이 큰 영향은 좀 없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MSCI 지수 내에서 지금 그러니까 종목이 이제 편출이 되면서 편입 조정이 이제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나가는 종목이 좀 작은 종목들이 아마 나가게 될 거고요. 에코프로가 상대적으로 큰 종목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지금 MSCI 지수 내에서 아마 여러 종목들이 비중이 아마 좀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비중이 높았었던 종목 중심으로 매도가 나오고 에코프로가 뭐 일부 뭐 매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수 전체적으로 보면 뭐 약간은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수 편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게 일단 지수 편입이 되면 주가가 올라가면 그때는
주식 팔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차익 실현 관련된 그런 이제 생각들이 좀 많아질 가능성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왕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같이 편입되는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뭐 하나오션이나 뭐 JYP나 뭐 한미반도체나 이런 식으로 한번 다른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을 보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에코프로가 2.25% 상승하고 있는데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2차 전지주의 흐름을 한번 봐볼까요? 코스닥의 지수 하락폭도 줄어들면서 에코프로 BM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여기에 함께 LNF도 강보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다 같이 하락하며 파란불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 오늘 오전만 해도 초전도체 테마주들의 흐름이 강했어요. 근데 지금 갑작스럽게 바뀌었단 말이죠. 이 이슈, 뉴스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변동하는 거죠? 네, 무슨 뉴스가 나왔나요? 뭐 미국 연구진이 끝났다 뭐 이렇게 좀 강력한 워딩을 썼던데 아직 뭐 결론이 내려진 건 아니지만요. 결론이 내려진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초전도체 관련된 실체가 있는 종목이 없지 않습니까? 네. 딱 있다고 하면 가장 근접할 수 있는 게 선암이라는 종목 하나로 보여지는데 그거 뭐 이제 지금 당장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회사들은 왜 오르는지 이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실체가 없는 종목들이 그렇게 급등했다는 거에 대해서가 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슈였던 간에 만약에 했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다 빠졌을 겁니다. 어떤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에 너무 집중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실체가 있는 2차 전지에 집중하시는 게 낫겠죠. 근데 지금은 아마 구분을 해서 보셔야 될 게 이제 주가가 좀 오르다 보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논란도 많고 포모도 일으켰던 여러 가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사실, 변하지 않는 사실은 산업은 계속 성장합니다. 이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분기 실적 관련된 쪽에서 양극재 관련된 평가 가격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그에 따른 피해에 따라서 Q와 함께 결합되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같은 경우 또 단기적으로 강하게 오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기간 조정의 성격 이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도 오히려 추가적으로 지금 기술적 분석을 딱 해보게 되면 네. 삼각수렴이 뭔지 아십니까? 삼각수렴이요? 네. 그 이동평균선 삼각수렴 아니에요? 삼각자를 그리고 계시네요. 네, 그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점도 낮고 고점도 낮습니다. 그런 흐름 쪽에서 어느 정도 수렴을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방향이 갖춰지겠죠.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약 박스권의 움직임 동향들 쪽으로 보시면서 약간 하향 박스권이 걸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추가 상승을 해서 만약에 한 120만 원대 근처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비중을 줄여놓으시고 그 다음에 약간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 재차 다 팔라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줄여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대응을 하셔야 훨씬 더 시장에 어떤 부드럽게 대응하실 수 있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수급 이벤트 이런 건 다 잊으세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변화, 특히 뭐 3분기에 다들 실적 안 좋으니까 2차 전지 소재들 다 양극재 업체들 빠진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지나가 봐야 되겠죠. 3분기 동안에 혹시나 지금 7, 8, 9인데요. 네. 8월 말부터 9월 초 사이에 갑자기 비철 금속 가격들이 쭉 올라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판가 올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실적 다시 3분기는 전략 후광 쪽의 실적 흐름들을 보이다 보니까 또 조명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격을 예측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거는 Q의 확대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쪽을 보시면서 산업은 체크를 하고 그에 따라서 좀 과열됐던 관심이 높았던 부분들이 좀 약간 과열이 진정될 때 그때를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체가 없는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라는 이야기였어요. 덕성 차트 한번 볼까요? 현재 구간에서는 29% 넘게 급락하면서 8,450원, 6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덕성 한번 봐볼게요. 덕성 보시면은 현재 일중에 봤을 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뉴스가 나오고 하락 전환, 급락 전환, 반등하려고 했지만 또 무서운 공포 심리 속에 매도하려는 수급이 다 매도 물량이 나와주면서 결국 덕성이 오늘 하루 변동폭만 플러스 24%, 마이너스 30%까지 굉장히
심한 출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실체가 나오기 전까지는 접근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럼-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급락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지금 금감원에서 이제 리딩방에 대한 풍문을 특별 단속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기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렇게 이제 특히 뭐 꼭 집어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뭐 최근에 이제 초전도체 관련돼서 좀 급등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장이 얘기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단 투자하실 때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MSCI 리밸런싱 이슈에 따라서 수급의 변화가 있을까 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너무 지금 시장에 수급을 좀 쫓는다고 나도 따라갈까 고민하지 말고요. 실체 있는 종목, 펀더멘탈 좋은 종목으로 굳건하게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마무리해 볼게요. 이어서 두 번째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화유 코발트가 배터리 리사이클 공장을 세웁니다. 처음으로 한중 합작법인이라고 하는데 이번 맞선 배경과 이에 따른 기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네, 엔솔이 뭐 국내에 만드는 건 아니고요. 중국 내에서 이제 화유 코발트랑 같이 이제 배터리 리사이클링 이제 법인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내에 뭐 난징하고 뭐 취저우시에 이제 관련된 뭐 스크랩 배터리 이제 스크랩 남는 거죠. 뭐 스크랩 처리와 그다음에 이제 폐배터리 이제 가공을 위한 전처리 공장, 그다음에 재활용을 하기 위한 그런 후처리 공장 이렇게 이제 설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마 올 하반기에 착공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내년 말 정도서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폐배터리에 대한 관심사항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제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일단 중국 같은 경우 배터리의 초기 제품에 대해서는 일단 뭐 성능이나 수명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이제 초기에 만들어진 2차 전지에 대해서 뭐 빠르게 아마 수명이 짧아지거나 성능 저하로 인해서 폐기 처분될 가능성은 좀 상당히 좀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만큼 이제 중국 내에서 또 전기차의 판매가 많았었기 때문에 폐배터리에 뭐 아마 나오는 것도 상당히 좀 많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제 저성능의 이제 배터리가 이제 분해가 돼서 아마 고성능 배터리로 재활용되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LG 에너지솔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전부 다 대부분 난징 공장으로 들어갈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난징 공장 입장에서 보면 안정적인 그런 이제 공급철 그러니까 양극재 이제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를 이제 확보한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국내 기업들이 요즘에 이제 중국들과 이제 조인트 벤처 기업들을 이제 많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게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IRA 법안을 이제 우회하는 그런 통로로 한국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뭐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계속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미국에서 지금 최근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첨단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라는 차원에서 뭐 2차 전지 관련돼서 뭐 지금 뭐 적색 국가를 아직 뭐 적색 기업을 확정짓지는 않았는데 이런 적색 기업 선정에 상당히 조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해서 같이 좀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내에 이번에 리사이클링 공장을 세우는 거고 그렇죠. 그 배터리를 하나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광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산물이 많잖아요. 이 부산물이 아깝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거를 다 하나씩 전기차가 친환경을 위한 건데 그냥 버릴 수는 없으니까 리사이클을 해야 되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리사이클 관련주,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같이 좀 주목을 받은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 질문이 뭐죠? 그래서 이번 이 LG 엔솔의 네, 이 한중 합작 소식에 네. 국내 폐배터리 주들도 같이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거랑 다른 얘기죠. 달라요? 네, 그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직접 어떻게 보면 중국의 1위 배터리 관련된 재활용 관련된 업체를 손을 맞았다라는 네. 얘기는 그만큼 중국 쪽에서는 훨씬 더 조금 더 빨리 다가올 수 있을 거고 거기다가 이쪽 같은 경우는 대부분 또 LFP 계열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활용 쪽의 측면을 보게 되면 지금 이걸 가지고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아니라 다른 계열입니다. 다른 계열 쪽에서 접근의 흐름들이 들어왔다고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일단 라인을 또 따로 만들어 간다는 관점 쪽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와 관련돼서 국내 업체들이 영향을 끼칠 부분들은 좀 다른 측면들의 얘기다라는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에서 아마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이 IRA 법안에 어떤 제한이 있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직접 들어오는 게 힘드니까 우회돼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혹시나 이게 어떤 변화가 들어올 거 아니냐라는 쪽인데 지금 정확하게는
아직 중국에서 광물 의존도가 80% 90%까지 해당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를 통해서 그대로 LG에너지솔루션이나 국내 업체들이 바로 어떤 자립 독립하기는 시간이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 IRA 법안 쪽에서 정확하게 어떤 제한이 없는 상황들 쪽에서 우회하는 흐름들로 보게 되면 이게 일단은 나쁘지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들어오되 만약에 세부 법안이 또 바뀌어서 이걸 아예 어떤 식으로 IRA 법안이 변경돼서 아예 중국 쪽에 대한 차단으로 직접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영향은 받겠죠. 근데 그 전에 어떤 조인트 벤처라든가 이런 합작 법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변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즘에 새만금 쪽에서도 중국의 투자가 많이 이어지고 있죠. 이런 쪽에 대해서 아직 FTA 국가 체결된 한국에 거기서 이제 조인트 벤처로 들어오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들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아직은 괜찮다. 결론입니다. 그럼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게 들어볼지 지금 보유자분들에 대한 전략은요? 일단은 뭐 최근 들어 뭐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까지 고평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 트레이닝 관점에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뭐 양에 대한 부분, 뭐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뭐 분명히 지금보다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과연 그 성장 속도나 그다음에 그 과연 성장 폭이 예상했던 것만큼 될 것이냐라는 거는 좀 퀘스천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상황처럼 뭐 2차 전지 관련주의 수급에 따라서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뭐 2차 전지 관련돼서 좋은 얘기가 나왔다라기보다는 뭐 지금 초전조체 관련돼서 뭐 수급이 좀 빠지면서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듯이 지금 수급의 싸움의 영향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지금 상황에선 뭐 단기 트레이닝 관점으로만 접근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LG에너지솔루션 저희도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은 근데 이 종목은 그렇게 오른 게 없는데요 라는 의견을 주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전히 PR이 100배 이상이긴 한데 지금 이 시장은 커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PR을 따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동종 업계에 있는 뭐 양극재라던가 같은 셀 업체들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LG에너지솔루션 고평가가 맞나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거든요. 대표님. 딱 오늘은 기술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제 화면 딱 보시게 되면요. LG에너지 솔루션이 그렇게 어떤 분위기를 몇 차례 탔음에도 불구하고 4월 달에 보통 보면은 고점이 안 나오나요? 나와요. 이제 네. 곧 나올 거예요. 마음이 네. 급해서요. 네. 보여주실 겁니다. 네, 네. 주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고점이 보통 3번 돌쯤 시도하게 되면 안착하는 게 일반적이죠. 네. 못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박스권 하단부에 들어오겠구나라고 하는데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관점에서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을 하게 되면 빨리 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 가격대가 53만 원입니다. 53만 원,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게 되면 54만 원. 네, 안착 못합니다. 저항으로 바뀌고 있죠. 그렇게 되면 약간 시간이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걸 염두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전고점에서 안착하고 계속 올라가지 못했고 다시 또 밀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는 추세 하단선을 좀 잡아놓고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술적인 분석까지 도와드렸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오늘의 이슈 들어봤고요. 마지막 실시간 특징주 보겠습니다. 최전성기를 맞이한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공급망 재편의 상사주가 뛰고 있는데 지난달 옐런 장관이 직접 공급망 다양화 추진을 언급하기도 했고 그 버핏 형님이 일본의 상사주를 그렇게 사랑한다면서요. 이 상사주는 100년 동안 안 망할 것이다 하면서 거의 포탄의 대다수를 또 일본의 상사주에 투자했다고 하는데 지금 다 광물 싸움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이게. 일단 일본의 상사주는 우리나라 상사주하고는 약간 좀 다르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모든 사업에 다 이제 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특히 이제 그러니까 일본 상사 같은 경우 과거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고 그걸 해외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놀고 먹어도 아마 그 배당 수익만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버핏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이제 중국을 계속 이제 때리다 보니까 대중국 지금 수입액이 상당 부분 감소를 했습니다. 1월에서 5월 달 기준을 본다라고 하면 수익 금액이 이제 1,686억 달러로 전년 대비 한 24%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관련 비중이 많이 좀 줄고 있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줄어들고 있는 그런 비중을 뭐 멕시코나 베트남, 그다음에 태국 등지 같이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지금 다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제 다변화에 관련돼서는 아마 좀 더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고요. 이 뭐 중국 관련돼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제한 조건은 아마 추가적으로 또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관련 뭐 첨단 산업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뭐 이 규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중국 관련된 비중은 아마 지금보다 좀 더 낮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상사들은 또 우리보다 더 하는 게 맞나 보네요. 네, 뭐 별의별 거 다 합니다. 네, 우리 상사들도 그에 못지않은 수익 퍼포먼스를 내준 게 그 광물 수입처 다변화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보여주듯이 2차 전지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뭐 최전성기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가가 참 많이 올랐어요. 네, 워렌 버핏 형님이 네. 계속 형님이 되네요. 네. 이분이 일본의 종합상사를 산 배경은 물론 어떤 종합상사의 역할이나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게 뭐냐면 왜 종합상사를 샀냐면은 엔화 강세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아, 네, 또 그게 거기 가장- 또 네, 환차익까지 노리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기조 쪽에서 더 이상 일본이 엔저를 끌어나갈 수 없을 걸로 보고하면서 이제 베팅이 또 그때 들어간 거죠. 근데 아마 워렌 버핏이 벌써 작년부터 그렇게 될 거를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좀 늦은 감은 있는 상황들인데 아마 뛰어난 형님이시죠? 네. 그래서 부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국내 업체들 쪽에서도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한 업체들이 뭐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거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맞죠. 근데 이제 주가는 좀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한 걸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3,5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곱하기 4를 하면 얼마죠? 4, 32, 5, 4, 20. 그러면 1조 6천억. 네. 지금 시총이 많이 올랐는데 14조 7천억. 그렇게 비싼가요?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P5R 기준이다 보니까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가 이 정도는 받을 만한 가치가 됐구나라는 쪽인데 또 하나 작년 초였죠.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포스코 에너지가 있는데 이거를 또 다시 합병을 하다 보니까 덩치가 더 커졌죠. 근데 에너지는 가장 강점이 뭐가 있냐면은 LNG 관련된 쪽에 복합 발전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라인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강점은 미얀마 LNG 가스전 또 보유. 이렇게 되면은 LNG 가스 가격에 따라서 또 가격이 만약에 지금은 거의 뭐 최저로 들어와 있는데 어제 보니까 북미 쪽에서 천연가스 가격들이 6%가 급등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LNG 가격도 겨울로 들어가죠. 그랬을 때 그에 따른 가스전의 보유분은 더 가치가 부각받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를 보게 되면 비싸지 않다. 이게 결론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이 영업이익이 2분기에만 3,507억 원이었습니다. 그럼 1년으로 따지면 1조가 훌쩍 넘어들 테고 지금 시총이 14조인 걸 감안해 본다면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최근에 좀 올랐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내 눈엔 비싸 보여. 그래서 안 비싼 상사주를 사고 싶어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눈을 고르다 보면은 LX 인터내셔널이 눈에 띄기도 하고요. 현대코퍼레이션이 보이기도 하는데 임순재 대표님이라면 개인적으로 어느 쪽으로 눈을 돌리시겠습니까? 저는 현대코퍼레이션을 현대코퍼요?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지금 뭐 2분기 실적이 뭐 영업이익으로는 뭐 사상 최대치 270억이 나왔는데요. 네. 상반기에만 한 500억 정도 나왔습니다. 뭐 김은수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상반기에 500억이 나왔으니까 곱하기 2하면 연간 한 1,000억 정도 이제 영업이익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렇지만 지금 시총이 3,200억이 안 됩니다. 네, 그냥 그보다 이제 좀 더 싸다, 뭐 저렴하다. 어차피 근데 대신 이제 상사주가 이제 과거서부터 좀 PER이 좀 낮게 이제 유지가 됐었던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현대코퍼 같은 경우는 뭐 철강이나 석유 관련된 부분은 뭐 엽기적 효과로 인해서 좀 이제 매출이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외에 이제 승용 부품, 기계 선박, 그다음에 상용 에너지 이런 부분으로는 여전히 좋은 이제 성과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나 이제 기아차들은 이제 글로벌 이제 생산 공장들의 이제 생산량이 증가를 하면서 관련된 뭐 승용 부품 관련된 매출이 1조 1,000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93% 정도 증가를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뭐 기계 선박 같은 경우도 원체 뭐 그룹 내에 이제 기계 이제 선박 분야가 이제 좀 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기업들이 뭐 자원 개발을 열심히 하는 동안 상대적으로 좀 현대코퍼레이션은 좀 안 한 그런 측면은 있지만 기존에 갖고 있었던 본업이 계속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성장세가 본업에 대한 성장세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뭐 연속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 본업의 성장성에 기대 그리고
정말 올 한 해 벌어들 영업이익 대비해서 시총을 보면 여전히 낮다라는 네, 생각도 그쵸. 들고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 또 LX 인터내셔널 오늘 샀대요. 근데 LX 인터내셔널이 같은 상사주인데 네. 가다가 말다가 지금은 3, 4주에선 가장 주가가 낮은 수준이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네, 못 가는데 이유가? 지금 포스코인터와 나머지 현대코퍼, LX인터 다 쌉니다. 네. 싼데 가장 큰 차이점은 포스코인터는 성장 모멘텀이 좀 더 확실하다는 거죠. 2차 전지 관련된 산업들을 더 하고 있다. 네. 구동모터 관련된 쪽에 대한 확실한 라인업이 있다라는 부분들과 아까 말씀드렸던 LNG 가스전 가치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포스코홀딩스와 연계된 앞으로 야 거기 가서 그 광물 좀 가져와봐. 그러면 또 열심히 달려갈 애가 누구겠습니까? 그 막내 동생이 막내 둘째 동생이겠죠. 네. 그렇게 되게 생각하게 되면 이런 몇 가지를 고려했을 때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더 줄 수 있겠느냐 없느냐는 나머지 두 회사의 큰 차이가 납니다. 혹시나 LX인터가 추가적으로 어떤 사업 관련된 쪽에서 LX그룹에서 확장세와 연결되는 부분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아마 LX인터 오늘 사셨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한 37,500원대 부분 들어오게 되면 일단 빠지고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아직 어떤 아무리 싸다고 하더라도 싼 게 변화가 되기 위해서 뭔가 양념이 좀 들어야 되겠죠. 네. 그 양념을 할 만한 게 아직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LX 인터내셔널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분 모두 다 지금 K상사주 매력적이다. 그리고 올랐다 하더라도 싸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어요. 세 가지 특징주 알아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